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지한 기자, 지금 현지에서는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CNN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수도인 키예프 인근과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에서도 폭발음이 들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폭발음은 미사일 공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새벽이 지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전인 우크라이나 시각 새벽 5시쯤에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 선포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 일부가 이미 돈바스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매체도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항구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상륙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에 민간 항공기 비행을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영공의 민간 항공기 운항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는 계엄령이 발령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군사작전을 선포한 데 대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기수 특파원을 연결할 텐데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수 특파원, 지금 계신 곳이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폴란드의 푸시에미실이라는 곳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접해 있는 도시고요. 이곳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소리나 총소리도 들리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돈바스 지역, 러시아의 진격 명령이 내려진 돈바스 지역 외에 수도인 키예프 시내에서도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폭발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또 키예프 상공으로 전투기들이 날아다닌다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카우에서도 폭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돈바스 반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군 격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격할 길을 터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진격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지 분석됩니다. 현재 우리 교민은 약 60여 명이고 공관원을 포함하면 9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남아있는 우리 교민에게 신속히 출국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진격 명령으로 군사작전이 시작됐고 수도인 키예프 시내에서도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을 들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라고 CN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키예프 상공으로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카우에서도 폭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민은 약 60여 명이고 우리 대사관은 남아있는 우리 교민에게 신속히 출국하거나 최소 안전지대로 이동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푸시에미실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일단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는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이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이고 또 수도 키예프에서는 간간히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예정대로 예정대로 지금 군사작전이 감행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 미국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인 인명 손실과 인명 피해를 초래할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만이 이 공격에 책임이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세계는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오전 G7 정상들과 회의를 갖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가 러시아에 부과할 추가 조치를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내일이죠. 24일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잇따라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24일부터 러시아에 전면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면 침공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 12만 명가량이 우크라이나 국경 50km 이내에서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전면전 수준의 침공 준비로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 노르스트림 2 주관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이 미국의 반응 들어봤고요. 이번에 러시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이 특별 군사 작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현재 이 특별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스크바의 김준호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정보 분석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자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 러시아는 즉각 보복할 것이라면서 이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 영토 내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는 도중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 50분쯤 국영방송을 통해 군사작전을 승인한다는 긴급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2일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과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아래 이미 실시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와 출국 지원 방안, 잔류 고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공지와 철수 독려, 무역 투자와 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한층 더 기민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0여 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공지했는데요. 이번에 외교부 연결하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이 상황 전해주시죠. 예,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잔류 교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긴박한 정세 변화를 고려해 아직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교민은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둘 것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대사관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도 키예프의 2곳, 서부 리비프 1곳, 남부 오데사 1곳 등 3개 지역에 교민들을 위한 긴급 대피 집결지를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4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교사 14명, 유학생 4명, 자영업자 46명 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는 키예프 인근 35명, 동남부 지역 18명, 서부 지역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제 결혼 등을 통해 현지에 생활터전을 둔 교민 등 30명 정도는 대사관 측에 우크라이나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의 최고 단계 여행 정보에 해당하는 여행 금지를 발령하고 인접국 비자 발급이나 교통편 제공 등 교민 철수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지 교민은 당초 800여 명이었는데 정부의 여행금지 발령 이후 대부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제3국이나 한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대사관 인력은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남아 교민 대피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수출 통제 등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시아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 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와 환율 등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정희 기자, 우리 증시와 지금 금융시장 상황 어떤지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46선에서 거래 중인데 어제보다 2.6% 넘게 급락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2689.28에서 시작했던 코스피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3% 넘게 빠지며 84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 모두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주요 암호화폐도 러시아의 공격 소식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5% 가까이 폭락하며 4,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선을 넘었습니다. 환율 상승은 우리 통화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원자재 시장에 있어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서방이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금 전 1시 반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사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친서방 정책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친러시아계와 친서방계로 갈라진 내부 갈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북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5달 뒤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병력 배치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무렵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국 등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частности, всем известно о дававшихся этих устных заверениях, что НАТО не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на восток. Но все было сделано ровно наоборот.
이후 러시아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나토 추가 가입 금지 등을 담은 안전보장 조약안 초안을 미국 등 서방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에 달렸다며 러시아의 침공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ade it clear to President Putin that if he makes any more moves and goes into Ukraine, we will have severe sanctions. 양측은 지난달 미러 외무장관에 이어 이번 달 미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 정상들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성과 없이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는 러시아 병력 13만 명이 주둔했고 이에 나토군이 5천 명을 배치하고 미국도 8,500명의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리면서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은 사실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91년 옛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거쳐 현 젤렌스키 대통령에 이르면서 친서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EU와 나토 가입 추진을 헌법에까지 명시했습니다. Часову перспективу від НАТО дуже конкретно. І хочемо її отримати у 2022 році.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 민족으로서 종교, 문화적 가치를 공유해왔다는 역사적 배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가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친러시아계와 친서방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내부 대립이 우크라이나가 가진 지리, 자원적 이점 등과 맞물리면서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의 개입 여지를 키워왔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특별 군사 작전을 지시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8년 이상 친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무력 충돌을 빚었던 곳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의 상황을 황동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와 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말합니다. 옛 소련 시절 공업화를 명목으로 러시아인 200만 명이 집단 이주한 지역입니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돈바스 지역 러시아인들도 분리주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동부 산업 지역을 장악하고 공화국을 세운 뒤 독립을 주장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무력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휴전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 9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첫 번째 휴전 협정, 2015년 2월에는 러시아도 참여한 민스크 2차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친러 지역 자치권 보장과 함께 즉시 휴전과 50km에 이르는 안전지대 설정, 중화기 철수가 합의됐습니다. 2015년부터 자치권 보장으로 친러시아 세력이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점령한 겁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배치로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주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세력 대표들이 독립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онбасса проживает уже более 700 тысяч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документы 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здесь на постоянном месте жительства. 이어서 바로 러시아의 독립 인정과 군 진입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방 측은 이번 돈바스 독립 선언이 치밀한 시나리오하에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fact that the Kremlin's support of this amounts to the Russian government's wholesale rejection of its commitments, its own commitments under the Minsk agreement.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주권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주민 수십만 명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며 혈연으로 묶인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8년 동안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력 충돌로 14,000명이 숨지고 2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개시된 우크라이나의 상황 앞서 취재 기자와 특파원들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부 조빈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이 외신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의 그 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11시 50분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반박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트위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폭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CNN과 BBC 등 외신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여러 도시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 인근과 제2도시 하리코프에 있는 군 지휘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계엄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그 돈바스 지역 항구인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상륙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엄령도 선포됐고 지금 또 예비군 소집령도 이미 내려져 있었고 그리고 민간인들 총기 가지고 자기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법안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러시아 그 군사작전 전후로 이 시간대별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시간대별로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이제 11시 50분이고 러시아 모스크바 시각으로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새벽 5시 50분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합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다 이렇게 밝혔고 타스 통신도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 뒤에 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 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이 동맹과의 단호한 대응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군사작전 그 선포할 때도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것은 아니다. 돈바스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돈바스는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 TV 연설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간을 이제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 50분쯤에 국영 방송을 통해서 긴급 연설을 했는데요.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하겠다면서 이런 보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의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백악관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미국하고 나토 측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과 단합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폴란드 등 이 우크라이나 주변에는 이미 나토군 병력 그리고 미군 병력이 증원 배치된 상황인데 아직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이면서 러시아하고 접한 이 돈바스 지역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 됐는데 어떤 곳인지 좀 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와 접한 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대를 말합니다. 옛 소련 시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이제 한 그 울타리에 있던 시절에 공업화를 명목으로 러시아인 200만 명이 집단 이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은 지역인데요.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돈바스 지역 러시아인들도 분리주의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동부 산업 지역을 장악을 하고 공화국을 세웠고요.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그 무력 분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이 러시아의 군사력 배치로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주에 그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세력 대표들이 그러니까 자칭 공화국 대표들인데요. 독립을 인정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을 했고요. 러시아 의회에 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독립 선언에 이어서 군 진입 명령까지 내려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 돈바스 지역 대표들이 러시아의 군사적인 조치,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긴급 연설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토 측의 서방 세계의 이제 반응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아직 뭐 전망을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외교적인 노력들, 그 유엔 안보리도 일단은 소집이 되고 있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동맹국과의 단호한 대응을 일단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잠시 후 들어오는 속보를 통해서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빈나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그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4시간 이 비상체제 유지 아래 이미 실시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 안전 확보 대책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는 60여 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30여 명은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 일단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사관 측은 현지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날 때까지 계속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의 그 안보 그 확보 대책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와 출국 지원 방안, 또 잔류 교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공지와 철수 동료, 무역 투자, 또 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한층 더 기민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교민 한 분이 있는데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교민 철수 지침이 나오면서 지난 16일 우리나라로 긴급히 들어온 분입니다. 김평원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최근에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실 때 상황하고 또 지금 전해 듣는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들어올 때 상황은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해 서방 진영에서 러시아의 그 침공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2월 16일 날 러시아 침공일이라고 이제 못 박은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서 한국 외교부 측에서 한국인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 급히들 철수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실질적인 그 군사적인 어떤 뭐 침공이랄지 그런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차분한 가운데에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군요. 일단 네네. 침공 계획만 공유했고 당시에 뭐 어떤 현장에서 뭐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계획만으로도 이제 불안해서 일단 급히 귀국을 하신 건데 네네. 교민들끼리 이렇게 단체 대화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이제 소식을 좀 주고 받으셨는지요? 예,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지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을 의미하는데 사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작전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 현지에서 들리는 바로는 돈바스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목격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그 군함들이 상륙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목격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니콜라예프라는 지역의 현지인이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쪽에 지금 계속 폭탄이 투하되고 있고 집들이 흔들리고 실질적인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남부 쪽에는 이제 전투기가 목격됐고 군함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폭격 소리도 들리고 지금 전쟁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죠. 네. 실질적인 전쟁 상황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지에 한 6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는 뭐 별 이상이 없는지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공습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현지 그 교민 중에 한 분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 지금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고 집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런 지금 현지 상황을 전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 상태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크라이나 그 마리오폴 항구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항구가 폭격당하는 모습을 현지에 네네. 계신 분이 직접 촬영해서 그 영상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화면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화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마리오폴 항구에서 네네. 촬영한 화면인데 폭발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광도 네네. 비치고요. 예. 현지 주민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온 화면입니다. 네네. 예. 현지에서 이 대피를 위한 이동로라든지 뭐 교통수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그 대부분 그 철수를 했고요. 네. 나머지 한 30여 분하고 이제 그 대사관 공관원들이 현지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 세 곳의 대피소를 마련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세 곳을 일단 대피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현지에 있는 교민들도 무사히 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평원 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다가 이제 침공 계획 소식을 듣고 지난 16일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분. 그리고 현지 교민들하고 지금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생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번에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아직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늘 아침 7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경제수석,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유관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24시간 비상체제 하에 이미 실시 중인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나 출국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잔류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지와 함께 현지에서 철수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무역투자나 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더 기민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교부와 국정원을 중심으로 현재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대응 협의를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할지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를 포함한 우방국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작전 선포했다는 소식 이후에 바로 이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지향 기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움직임들이 뭐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입과 다른 지역에서의 미사일 공격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이미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항구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상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넘어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수도인 키예프 인근과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 등지에서도 폭발음이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음은 미사일 공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타격 지점이 어느 지역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새벽이 지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인 우크라이나 시각 새벽 5시쯤에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 선포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에 러시아군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맞닿은 자국 접경지에 민간 항공기 비행을 금지했고요. 우크라이나 영공의 민간 항공기 운항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금지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는 계엄령이 발령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네, 앞서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졌던 우크라이나. 오늘 이 러시아의 군사작전 개시와 함께 계엄령이 내려졌는데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특파원. 지금 계신 곳이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인데 앞서 그쪽에서는 뭐 어떤 전쟁의 그런 느낌이 공습의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지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현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곳은 푸시에미실이라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의 작은 국경 도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는 포소리나 총소리 이런 것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선언 직후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대여섯 차례의 폭발음이 들려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와 키예프 인근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포함해 오데사, 하리코프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예프의 폭발음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고 우크라이나 대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또 키예프 상공으로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도 들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예프와 하리코프의 군 지휘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당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또 러시아 매체는 러시아군이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상륙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지역에 지상군의 상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키예프 국제공항에선 승객과 승무원이 대피했고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돈바스 반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군 격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 푸시에미실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대해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민 특파원, 이후에 미국 정부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침공 소식이 들리자마자 백악관이 기다린 듯 입장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인 인명 손실 그리고 인명 피해를 초래할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만이 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는 단결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세계는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전 G7 정상들과 회의를 갖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이 러시아에 부과할 추가 조치를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각 내일이죠. 24일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잇따라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24일부터 러시아에 전면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전면 침공 준비를 마쳤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 러시아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에 바로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키예프와 키예프 인근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포함해 하리코프,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기수 특파원. 네, 모스크바의 김기수 특파원 연결해서 러시아의 상황 들어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우리 국민 한 6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공지했는데요. 이번에 외교부 연결하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이 교민들 상황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교민 피해 접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잔류 교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대사관은 긴박한 정세 변화를 고려해 아직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교민들은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둘 것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대사관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도 키예프의 2곳, 서부 리비프 1곳, 남부 오데사 1곳 등 3개 지역에 교민들을 위한 긴급 대피 집결지를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외교부가 밝힌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은 64명입니다. 선교사 14명, 유학생 4명, 자영업자 46명 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는 키예프 인근 35명, 동남부 지역 18명, 서부 지역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 등을 통해 현재 생활터전을 둔 교민 등 30명 정도는 이 대사관 측에 우크라이나 잔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 경보에 해당하는 여행 금지를 발령하고 인접국 비자 발급이나 교통편 제공 등 교민 철수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지 교민은 당초 800여 명이었는데 정부의 여행 금지 발령 이후 대부분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유럽 제3국이나 한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대사관 인력은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남아서 교민 대피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수출 통제 등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시아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침공 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와 환율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지금 금융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50선에서 거래 중인데 어제보다 2.5% 넘게 급락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구조로 2689.28에서 시작했던 코스피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3% 가까이 빠지며 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항생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 등은 3%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주요 가상화폐도 러시아의 공격 소식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5% 이상 폭락하며 4,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선을 넘었습니다. 환율 상승은 우리 통화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원자재 시장에 있어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서방이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금 전 1시 반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부 조빈나 기자입니다. 자, 앞서 제가 김평원 씨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급히 우리나라로 돌아온 분 아닙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항구가 폭격당하는 모습을 현지 주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렸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깜깜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섬광이 번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곳은 앞서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주에 있는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마리우폴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 이제 폭격 장면이 현지 주민에 의해서 직접 촬영이 된 모습이고 폭발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죠. 이 러시아 매체도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의 침공 선언 이후에 그 공격 개시 선언 이후에 직접 이곳으로 마리우폴 항구를 통해서 진입을 러시아군이 진입했다라고 밝힌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성광이 크고 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네. 예. 이후에도 이제 현지 주민이 촬영한 영상들이 속속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네. 외신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이 마리우폴 항구도 있는 지역인데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트위터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평화롭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폭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CNN, BBC 등 외신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여러 도시에서 현재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 키예프 인근과 제2도시 하리코프에 있는 군 지휘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계엄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항구인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상륙했다고 러시아 매체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보도에 따르면 현지 매체는 여러 도시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이제 폭발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것이 공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영상 들어오면서 이제 좀 더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사 작전 시작하고 감행하고 이후에 이제 공습받는 장면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 영상에서도 굉장히 어두웠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1시 50분이었는데 시차가 6시간, 모스크바 시차라는 6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5시 50분에 그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일제히 그 속보를 전했습니다. 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발표했다고 밝혔고요. 타스 통신도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 뒤에 타스 통신은 그 푸틴 대통령의 그 국영 TV 연설 내용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즉각 동맹과의 단호한 대응을 천명을 했고요. 네, 군사 작전을 선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다. 돈바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한다라는 게 푸틴의 입장인데 이 타스 통신이 그 푸틴 대통령 TV 연설 내용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설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좀 상당히 좀 길게 연설을 했는데요. 네. 이 긴급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의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면서 이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면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지금 이제 미국도 동맹국들과 단호히 대처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즉각 또 보복하겠다.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 미국하고 나토의 반응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 워싱턴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 직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동맹과 단합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소집돼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제재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외신들의 반응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빈나 기자였습니다. 자, 외신들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속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CNN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동시통역으로 들으시겠습니다. Of the Russian aerial campaign, a shock and awe campaign. It's been described to me by U.S. military officials. 미국 군사 largely 정보에 be 의하면 military targets, 대부분의 things like 공격은 군사 airfields, 시설에 대한 aircraft, 공격이었습니다. as 공습과 Matthew Chance was noting, 공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매튜 기자에 따르면 수도 근처에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에 대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에 의하면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 측면에 의하면 러시아의 공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타겟이 군사 기지라면은 이 미사일 공격과 포탄 공격은 그들을 정확하게 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차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의 타겟 목표에 대해서도 미국도 정확하게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타겟은 군사적인 설비들이고 대부분 인프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케이틀린 기자가 제재와 규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맹국들은 넓은 반응, 광범위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 놀라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이 정당한 이유 없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결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영국과 함께 제재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처벌적인 제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동맹들이 이 일들에 대응해서 다 함께 단결해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 지상군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대상인 사람들에 따르면 아직은 확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언을 받는 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매튜 챈스에게 돌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돈. 저희는 지금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들을 몇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리스 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몇 개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적어도 그 보리스필 국제공항에서 지휘 통제 시스템이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 북부에 있는 곳인데요. 공군 기지입니다. 전투기들이 있고요. 이 전투기들에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항 미사일들이 수차례 발사되어 지난 몇 초 동안 국경군들, 우크라이나의 국경군들도 공격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국경군들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벨라루스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경군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벨라루시아와 러시아의 군에서
군이 함께 명백히 우크라이나 국경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부 초소의 공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러시아만이 아니라 이 발표에 의하면 이 공격에는 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공격에는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말입니다. 이 지금 어쩌면 벨라루스 군도 러시아 동맹국과 함께 이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측면에서도요.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북부 국경, 벨라루스와 닿아 있는 국경은 이 키예프에서 멀지 않습니다.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수주 동안 지난 몇 수 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 지역에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요. 이 군사 훈련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두 국가가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준비입니다. 키예프에 대한 지상 공격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백하게 공격이 우크라이나 국경군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 러시아와 벨라루스 합동군에 의해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우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크라이나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가 무엇인가, 러시아의 다음 목적이 무엇인지,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모든 전면선에서 다면적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 이 국가에 대해서 최근의 진행 상황은 굉장히 불길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정보를 듣고 있으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 현지의 CNN 특파원의 보도를 동시통역으로 들으셨습니다. 청와대는 이 NSC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러시아의 군사 조치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이철호 기자,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아직 청와대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늘 아침 7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경제수석,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유관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24시간 비상체제하에 이미 실시 중인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나 출국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잔류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와 함께 현지에서 철수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무역 투자나 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더 기민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교부와 국정원을 중심으로 현재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대응 협의를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할지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를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교민 한 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교민 철수 지침이 나오면서 지난 16일 우리나라로 긴급히 돌아왔는데요. 자, 김평원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방송한 이후에 교민들끼리 네네. 단체 대화방에서 좀 더 최신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요? 네네네,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은 반군 장악 지역인 돈바스 지역
그쪽 러시아인 보호 명목으로 그쪽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었는데 실제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에 하면은 우크라이나 동쪽과 남부 심지어 수도인 키예프 근처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폭탄이 투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동부 지역에만 군사 작전을 할 것으로 알았는데 남부와 또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인 키예프까지 지금 침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이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앞서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그 도네츠크 주에 있는 마리오폴 항구가 폭격당하는 모습을 현지 주민이 이 촬영한 영상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섬광이 상당히 크고 또 폭발 소리도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정도의 정도일까요? 그 폭발음이? 뭐 한 달 전에 그 KBS 베를린 특파원이 와서 마리우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도 이제 함께 가가지고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마리우폴 공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그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마리우폴은 사실 이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가장 요충지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일 뿐더러 무역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 러시아 측에서 접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리우폴 쪽에 그런 대대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그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은 러시아 측에서 그쪽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도네츠크 주의 이 마리오폴 항구 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미 좀 예상이 됐었다. 첫 번째 이제 공격지가 될 것이다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겠군요. 계속 그 단체 대화방에서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영상이 들어오면 또 저희 KBS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평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보 이어지는 3시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